안녕하세요. 2026년 6월 둘째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입니다.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불기둥을 뿜었던 글로벌 현물 시장이 이번 주에도 멈추지 않는 무서운 연장 질주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최종 43.4달러 선으로 마감했던 DDR5는 월요일 8일 43.567달러로 상승세를 재점화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마침내 심리적 저항선이던 44달러 선을 강하게 뚫어내며 44.000달러 안착에 성공했고, 수요일 44.500달러, 목요일 44.667달러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결국 금요일 12일 최종 44.833달러를 마크하며 45달러 고지 턱 밑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주초 대비 무려 1.266달러 약 2.91% 급등하며 상방 랠리의 끈끈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50달러에 진입할지 그 시기가 문제인 것 같네요. 다음은 PC 디램 가격입니다. DDR5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둘째 주 소매 시장은 2주 연속 폭주하고 있는 도매 현물가의 상승, 압박이 소매 유통가에 본격적으로 전가되기 시작하면서 브랜드별 가격 방어력에 따라 극명한 디커플링과 시세 균열이 관찰된 한 주였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철벽 보합의 신화를 쓴 ESS ENCOR이 KLEVV 모델입니다. SN코어의 가격 방어력은 이번 주에도 독보적이었습니다. 월요일 308,780원으로 출발한 이후 금요일 마감가까지 단 1원의 미동도 없이 308,780원을 유지했습니다. 6월 들어 2주 연속으로 주간 변동률 0.00%라는 완벽한 평행선을 그리며 시장 전체가 상방 압력으로 요동치는 와중에도 가성비 빌드를 원하는 소비자분들에게 든든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확실히 SN코어는 이번 기회에 국내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추세로라면 조립 PC 시장에서 대세 디램은 흑금치가 될 듯하네요. 반면 현물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으며 불기둥을 뿜은 삼성전자 모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에 완만한 하향 안정세를 비웃듯 주 초부터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32만 990원으로 숨을 고르는 듯 했으나 수요일 10일 단숨에 32만 5,990원으로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목요일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며 숨을 고른 뒤 금요일 12일 최종 마감가는 32만 8,680원까지 추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초 대비 무려 7,690원 약 2.40% 상승하며 도매 시장의 가격 인상 기류가 소매 단가를 어디까지 밀어올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마감 기준 두 제품 간의 가격 격차는 주초 12,210원에서 최종 19,900원까지 크게 벌어졌습니다. 유통 재고의 한계로 인해 삼성전자가 먼저 상방슛을 쏜 만큼 SN코어 제품 역시 언제까지 이 가격을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는 국면입니다. DDR5 시스템 매수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가격 인상 동조화가 일어나기 전 아직 단가가 묶여있는 가성비 라인업을 빠르게 선점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DDR4입니다. 먼저 수주일간 이어오던 철벽 빗장을 마침내 풀어버린 ESS ENCOR이 KLEVV 모델입니다. 그동안 현물가 상승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동결을 외치던 SN코어였지만 누적된 원가 부담을 결국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18만 4,600원으로 시작했던 가격은 화요일 9일 곧바로 19만 1,060원으로 기습 인상되었습니다. 수요일에 19만 1,390원으로 추가 조정을 거친 뒤 금요일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주초 대비 무려 6,790원 약 3.68% 상승하며 19만 원대 신규 박스권에 진입했습니다. 늘 삼전보다 저렴했던 가성비 타이틀에 일시적으로 균열이 간 모습입니다. 반면 허리를 강하게 숙이며 시장의 매수세를 독식한 삼성전자 모델입니다. 삼성전자는 월요일 19만 4,480원, 화요일과 수요일 19만 5,820원까지 가격을 높여 잡으며 SN코어 위에 군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11일 단숨에 17만 2,300원으로 수직 폭락했습니다. 수요일 대비 무려 2만 3,520원 약 12.01%의 하루 만에 빠지는 경이로운 찐 특가 구간이 열린 것입니다. 주말 직전인 금요일 12일에는 소폭 반등하며
18만 600원으로 마감되었지만 주 초 시작가와 비교하면 최종적으로 1만 3,880원 약 7.14% 하락한 채 기분 좋은 약세로 한 주를 끝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최종 마감 기준 대장주인 삼성전자 제품이 가성비의 상징이었던 에센코어 제품보다 오히려 1만 790원 더 저렴해지는 이례적인 가격 역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도매 현물가가 67달러 선을 돌파하며 폭주하는 와중에도 소매 시장의 기습적인 유통과 조율 덕분에 발생한 깜짝 기회인 만큼 DDR4 포기반 시스템 구축을 미뤄두셨던 분들은 이번 삼전 제품의 하락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고 진입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드립니다. 이번엔 SSD 제품 보겠습니다. 먼저 주중 완벽한 단가, 조율의 묘미를 보여준 삼성전자 990 PRO 모델입니다. 삼성전자는 월요일 40만 990원으로 시작해 화요일 40만 원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10일과 목요일 11일 오픈마켓 기획전 물량이 대거 풀리며 단숨에 39만 5천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주말을 앞둔 금요일 12일에는 39만 9,980원으로 반등 마감했습니다. 주초와 비교하면 최종적으로 1,010원 약 0.25% 미세 하락한 보합 수준이지만 주중 진입 기회를 노린 소비자들에게는 훌륭한 매수 창구를 열어주었습니다. 반면 소름 돋는 정체 기조를 유지한 SK 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모델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번 주 유통과 조율 없이 철저하게 마이웨이를 걸었습니다. 월요일 42만 원으로 시작해 화요일과 수요일에 단 10원이 빠진 41만 9,990원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목요일과 금요일 최종 마감가까지 다시 42만 원 박스권에 완벽하게 갇혔습니다. 주간 변동률 0.00%의 수렴하는 철벽 보합세로 도매 현물가의 매서운 상방 압력 속에서도 가격 인상 없이 기존 출고가를 철저하게 수성해낸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마감 기준 두 제품 간의 실질 가격 격차는 2만 2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말 마감 직전 40만원 선 턱 밑까지 단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가격이 42만원에 묶여있는 SK 하이닉스 제품 대비 확실한 단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장장치의 든든한 버팀목, PC용 HDD 소매 가격입니다. 6월 둘째 주 HDD 시장은 수주일째 이어지는 반도체 메모리의 상승 압박 속에서도 가격 변동이 전혀 없는 완벽한 동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특정 브랜드에서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허위 매물 등록과 삭제로 인한 가격 착시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먼저 시장의 진정한 가격 기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WD 블루 모델입니다. WD는 이번 주 그야말로 요지부동, 철옹성 같은 가격 방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 18만 8천원으로 시작한 가격은 화, 수, 목을 지나 금요일 12일 최종 마감가까지 단 1원도 움직이지 않고 18만 8천원 동결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변동률 0.00%라는 완벽한 평행선으로 최근 유통가 전반에 몰아치는 원가 상승 압박을 내부 재고로 훌륭하게 완충해내며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가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차트상으로 기괴한 급등 레일이 깔린 시게이트 베러쿠더 모델입니다. 시게이트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6만 4,500원이라는 극단적인 저가 상태를 유지하다가 금요일 12일 갑자기 18만 2,400원으로 시세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하루 만에 무려 1만 7,900원 약 10.88%이 폭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시장의 왜곡이 정상화된 것입니다. 평일에 등록되어 있던 재고 없는 미끼용 허위 매물 단가들이 주말 거래 마감을 앞두고 일시에 삭제되면서 오픈마켓에 남아있던 진짜 구매 가능한 실거래가가 화면에 잡힌 착시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최종 마감 기준 두 제품 간의 진짜 실거래가 격차는 5,600원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둘째 주 글로벌 반도체 증시는 지난주의 단기 조정을 비웃듯 인공지능 AI 및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강력한 수요 재확인과 함께 기록적인 폭등 랠리를 펼치며 차트를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먼저 지난주와 완벽하게 공수가 교대된 국내외 메모리 진영 동향입니다. 지난주 홀로 상승했던 국장 대장주 삼성전자는 이번 주 글로벌 랠리 속에서 다소 소외되며
전주 대비 1.98% 조정을 받은 32만 2,500원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해외장에 상장된 삼성전자 GDR은 6.40% 급등한 5,400.00달러를 마크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특히 지난주 11% 넘게 밀렸던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3.86% 반등에 성공하며 215만원 선을 탈환했고, 미국의 마이크론은 무려 13.61% 폭발하며 981.61달러를 기록, 1000달러 고지 돌파를 눈앞에 두며 메모리 빅사이클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저장장치 섹터는 이번 주 그야말로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10.01% 급등한 562.92달러, 시게이트가 9.86% 상승한 931.04달러로 나란히 두 자릿수 안팎의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8% 빠졌던 샌디스크는 이번 주 무려 26.98%라는 경이적인 폭등을 기록하며 1980.10달러까지 솟구쳐 낸드 플래시 단가 상승세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바꿨음을 증명했습니다. 설계 및 로직 섹터 역시 인텔을 필두로 거침없는 상방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대장주 엔비디아가 0.04% 상승한 205.19달러로 숨 고르기성 강보합 마감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하락세가 깊었던 인텔이 이번 주 무려 25.61% 폭등한 124.57달러를 기록하며 단숨에 100달러 선을 강하게 회복했습니다. 뒤를 이어 AMD 역시 9.69% 급등하며 511.57달러로 올라섰고, 파운드리 황제 TSMC는 2.11% 상승한 423.93달러를 마크했습니다. 반면 브로드컴은 0.95% 미세하게 조정받은 382.07달러로 마감해 로직 진영 내에서 유일하게 파란불을 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및 소재 섹터는 글로벌 장비 대장주의 폭주와 일본 소재 진영의 약세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네덜란드의 노광장비 독점 기업 ASML은 이번 주 13.51% 폭등하며 1,863.55달러를 기록, 글로벌 반도체 공장 증설 모멘텀을 고스란히 흡수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일본의 소재 진영은 엔화 변동성과 차익 매물 압박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시네츠 화학이 2.20% 하락한 7,188.00엔을 기록했고, 지난주까지 불을 뿜던 썸코 역시 이번 주 9.60% 크게 밀리며 3,653.00엔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지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둘째 주 글로벌 증시는 전 세계 기술주와 반도체 섹터의 폭발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강한 상방 랠리를 펼친 반면, 아시아 주요 증시는 지역별 차익 매물과 환율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소 엇갈린 디커플링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글로벌 테크 랠리의 심장부인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번 주 무려 9.42%라는 역사적인 폭등을 기록하며 13,371.50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불기둥에 힘입어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70% 상승한 25,888.84포인트, S&P 500 지수 또한 0.65% 오름세를 보이며 7,431.4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의 대장주 지수인 유로 스톡스 50 역시 2.07% 크게 우상향한 6,187.63포인트를 마크하며 서방 진영의 완연한 불장 기류를 대변했습니다. 반면 미 기술주의 역대급 폭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주요 증시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며 차트가 푸른 빛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 조정에 이어 이번 주에도 아시아 진영은 다소 무거운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0.45% 미세하게 조정을 받으며 8,123.62포인트로 마감, 8,100선 사수 보합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타 아시아 지역의 낙폭은 조금 더 깊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엔화 유동성 변동 속에 0.85% 하락한 66,020.04포인트로 밀려났고, 특히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인 대만 각권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훈풍이 무색하게 이번 주 무려 2.00% 크게 조정을 받으며 44,169.04포인트로 후퇴했습니다. 중화권의 경우 상해 종합지수가 0.09% 미미한 보합권을 지켜냈으나 홍콩 항생 지수는 0.98% 밀려나며
24,718.1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물류의 척도인 해운 운임 지수는 수출 기업들의 원가, 압박 경보 등을 한층 더 붉게 물들였습니다. 원자재 해상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 운임 지수는 이번 주 5.47% 하락한 2,818.00포인트를 기록하며 원자재 물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물 경제와 수출 전선에 직접적인 직격탄을 날리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이번 주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전주 대비 무려 9.49% 폭등하며 2,985.22포인트까지 치솟아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2주 전 16%대 폭등, 지난주 6%대 추가 상승에 이어 이번 주 또다시 9%가 넘는 리얼 폭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거시 지표 동향입니다. 가장 먼저 기술주 진영의 숨통을 틔워준 외환 시장의 대전환입니다. 지난주 100선을 돌파하며 위세를 떨치던 달러 인덱스는 이번 주 0.56% 하락하며 99.49로 내려앉아 일주일 만에 100선 밑으로 다시 후퇴했습니다. 이와 같은 달러와 약세 전환에 힘입어 국내 외환 시장의 달러원 환율 또한 전주 대비 무려 마이너스 41.34원 폭락한 1,518.0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41원 넘게 환율이 급격히 꺾이면서 국장 전반의 외국인 수급 환경을 대폭 개선시켰습니다. 한편 달러엔 환율은 마이너스 0.09엔 미세 조정된 160.23엔을 기록했고 유로달러 환율은 0.42% 상승한 1.1569달러로 마감해 강달러 완화 기조 동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적인 반등과 조정을 겪은 가상자산 및 귀금속 섹터입니다.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자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 2.48% 반등에 성공하며 63,788.50달러를 기록, 63,000달러 선 위로 안착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해지 자산으로 쏠렸던 귀금속 시장은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금이 주간 2.90% 하락한 4,238.80달러, 은 역시 1.64% 밀린 67.97달러로 마감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매크로 호재의 1등 공신인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 동향입니다. 잠잠하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던 국제유가가 이번 주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원 UWTI 유가는 전주 대비 무려 6.25% 급락하며 84.8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90달러 선을 반납하고 84달러 선으로 내려앉으며 전 세계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극적으로 낮춰주었습니다. 아울러 천연가스 역시 3.38% 하락한 3.12달러로 마감하며 에너지발 물가 압박을 완벽히 지원했습니다. 실물 경기를 대변하는 산업용 원자재와 배터리 소재 섹터는 종목별 펀더멘털에 따라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닥터코퍼로 불리는 구리는 이번 주 1.48% 상승한 13,707.90달러를 기록하며 실물 경기 회복세를 방증한 반면 알루미늄은 1.54% 하락한 3,543.00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지난주 10% 넘게 폭락했던 배터리 핵심 소재 탄산 리튬은 이번 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무려 7.50% 강하게 반등한 17만 2천 위안을 마크, 17만 위안 선을 단숨에 탈환하며 단기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증시에 전방위 불기둥 촉매제를 제공한 채권 시장의 금리 동향입니다. 유가 급락과 달러화 약세에 발맞춰 장단기 국채금리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시장의 유동성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전주 대비 7.7, bp 하락한 4.085%를 기록하며 지난주의 단기 발작을 완벽하게 진정시켰습니다. 시장의 든든한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전주 대비 5.1bp 떨어진 4.485%로 내려앉아 4.5% 선 밑으로 안착,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압박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금리 하향 안정세 속에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이번 주 2.5bp 동반 하락한 2.643%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일부터 10일 동안의 수출입 통계를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지표입니다. 5월 1일 10일 수출은 2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9% 증가, 수입은 2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 고려 시 일평균 수출액 40.9억 달러, 46.1%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액은 다시 역대 최고치를 썼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5월 같은 기간에 180억 달러였는데 무려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28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같은 기간 최고치인 4월의 252억 달러보다도 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6월은 월말에 수출 물량이 몰리는 분기말이라서 엄청난 수치가 찍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월간 1천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추세로라면 올해 총 수출이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네요. 주요 수출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205.8% 증가, 컴퓨터 주변 기기는 259.4% 증가, 석유 제품은 68.7%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6월은 전년도에 비해 조업일수가 많아서 모든 품목이 다 두 자릿수 증가하였네요. 이로써 반도체 수출 비중은 38.7%로 15.1%p 증가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를 포함하면 41.8%로 드디어 대한민국 수출의 5분의 2 이상을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네요. 주요 수입 품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71.3% 증가, 반도체 제조 장비 52.2% 증가, 원유 42.9% 증가하였네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팹에 장비를 본격적으로 세팅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증설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도체의 대한민국 격하게 응원합니다. 최신 가격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최신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